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반미 정치에 트럼프가 한미훈련을 축소해버렸네요. 트럼프는 오직 한동훈만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좌파 정부 이재명과 배신 세력 좌파 김무성이 손을 잡고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 내각제입니다. 이 개헌을 노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고, 트럼프는 대한민국 정치 손바닥 손금 보듯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급변하는 대한민국 정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각 계파별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정치일기가 몇 년 전부터 최초로 민주당의 저 계파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정치일기만 유일하게 호남 세력 박지원, 친노 세력 이재명의 싸움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겉으로는 그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약속 대련을 했지만은 그 약속 대련이 먹히지 않고 호남 세력 박지원과 딴지일보 김어준이가 역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정청래가 이 약속 대련을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호남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정청래 호남 세력이 문재인 친노 세력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심판하더라도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역이용했네요. 어제 서울에서는 역시 정청래와 김민석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로 봐서는 호남을 움직일 수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과 호남 세력 박지원이 완벽하게 역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김민석이를 밀어줘서, 김민석이는 친노 세력이잖아요. 친노 이재명이가 겉으로는 문재인도 친노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은 심판을 할 수가 없죠. 친노 세력 김민석이를 완벽하게 호남에서 몰표를 줌으로 인해서 반대로 약속 대련을 대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보십시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을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호남 세력 박지원이가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정청래를 호남 세력으로 이렇게 위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박지원과 딴지일보 김어준이가 호남에서 김민석이를 오히려 몰표를 줌으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바랐던 약속 대련을 역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친노 세력 김민석이가 친노 세력 문재인을 심판한 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호남에서 정청래를 몰표를 줄 줄 알았는데 박지원과 김어준이 오히려 역공을 해서 김민석에게 몰표를 줘서 친노 김민석이 친노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히려 문재인을 심판 못하겠죠. 엄청나게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친노 이재명 정부, 그리고 친노 김민석 당대표 아닙니까? 친노 문재인을 심판하는 게 되니까 이것은 오히려 심판을 못하겠죠. 지금 문재인을 심판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한마디로 친노 이재명 정부, 친노 김민석 당대표가 친노 문재인을 심판하게 된다. 이런 부담감을 들기 위해서 오히려 정청래가 호남 세력인 것처럼 이재명과 약속 대련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오히려 호남 세력 박지원이 김민석에게 호남에서 몰표를 줌으로 인해서 역공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조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막판까지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정청래가 역전을 한다면은 그것은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정말로 문재인을 심판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커졌습니다. 친노가 친노를 심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어떻게든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심판을 하리라고 봐요. 민주당에서는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이 지금 물고 물리는 그야말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재명은 지금 반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친이란 정책을 지금 펴고 있죠. 중국과 이란과 대한민국 좌파 정부는 한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가 이란 비핵화를 이재명 정부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비핵화를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한테 동의하느냐고 물었더니 이재명 정부가
답하지 않고 그냥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란 비핵화에 이재명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네요. 이것을 미국이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 트럼프가 이란 비핵화를 이재명 정부에게 동의하느냐 물었더니 답하지 않고 사양했다는 뉴스가 지금 뉴스에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교섭본부장을 전격 교체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 합의 없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이행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이행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교섭본부장에게 모두 떠넘기기 위해서 교체했지 않나,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김정은과 뒷손 잡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은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중이 아니라 김정은이는 친트럼프를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국 북한의 김정은이는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와 뒷손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북한 김정은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트럼프와 손잡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재인이 모든 것을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 정부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정부도 북한에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김정은이는 절대로 이재명 정부와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를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북한 김정은이는 친 트럼프 정책을 펴고 있고, 트럼프는 북한의 핵을 이용해서 중국을 때려잡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북한 핵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공정분해시키는데 김정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좌파 정부는 트럼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한동훈 우파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 정치를 손금 보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 트럼프는 대한민국 우파는 오직 한동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와 만나자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이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여한구 산업통상부 교섭본부장을 전격 교체해서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한구한테 모두 떠넘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결국 이행 못하겠다는 뜻으로 직권 면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 압박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들어갔고요. 그것도 김정은이가 화낼 테니까 한미연합훈련은 축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방언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압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이 좋다고 SNS에 올린 것도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압박하는 수단으로 김정은과 사이 좋다고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을 만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트럼프와 압박하고 있고, 호남 세력 박지원과 김어준이가 오히려 호남에서 친노 세력 김민석한테 몰표를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노 세력이 친노 세력을 심판하는 것처럼 문재인을 심판 못하게 역공을 했죠. 자, 이재명이는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두 꼬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배신 세력과 손을 잡고 개헌을 띄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김무성과 손잡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워서 지금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김무성이는 또 이재명이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김태호죠. 김태호도 실망입니다. 이 김태호를 내가 한때는 잘 봤는데 또 이 김무성 졸개라는 것이 여전히 드러나네요. 김태호를 시켜서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재명에게 제의를 했고요. 이재명이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김태호 또 김무성 졸개인 주호영, 박등흠을
골프 회동을 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결국 김태호가 이재명에게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의했고요. 이재명이 김태호, 주호영, 박등은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그 개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그냥 내각제입니다. 이 조중동이 손을 잡고 친노 세력 노무현과 국민의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 보낸 것이 모두 이 김무성과 박지원 아닙니까? 결국은 그 목적은 조중동의 내각제 개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각제를 얘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각제를 하면은 언론이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언론이 박지원과 김무성 같은 이 두 세력들을 딱 내세워 놓으면은 언론이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총리를 뽑을 것이고 그 총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은 뒤에서 언론 사주들이 박지원과 김무성 같은 세력 몇 명만 딱 뒤에서 조정하면은 결국은 언론 사주들이 어때요?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김무성과 박지원을 내세워서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하고 노무현도 탄핵을 시도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중동 언론들의 뒷배경 아닙니까? 정치는 그 뒷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선동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사주가 딱 언론에 앉아서 국민들을 선동하면은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정치를 합니까? 언론을 보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정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냥 선전하는 대로 국민들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 사주들이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도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그냥 외교만 하게 만들고 내치는 그야말로 국내 정치는 이 총리가 책임지는데 그 총리를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 뽑죠. 그 국회의원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공천을 한 자가 누굽니까? 국민의힘은 김무성이고 민주당은 박지원이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무성과 박지원을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언론사들이죠. 언론사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것이 바로 언론사주들이고 언론사주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그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김무성과 손을 잡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워서 개헌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태호도 다시 김무성 졸개가 되어서 김무성이가 김태호를 내세워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재명에게 제의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개헌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태호가 이재명에게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의했고요. 이재명이 김태호, 주호정, 박등과 골프 회동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태호 뒤에는 김무성이 있는 것이고 김무성 뒤에는 조중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선동대장이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사주가 곧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각제고 내각제를 싫어하니까 또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해서 마치 대통령제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대통령은 외교만 하게 만들어서 허수아비죠. 국내 정치는 바로 총리를 내세워서 그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고 그 국회의원들을 공천 주는 것은 김무성과 박지원이 하고 박지원과 김무성을 또 돕는 것은 뒤에 권력 사주들이고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뒤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것이 조중동의 언론 권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보면은 개헌을 목표로 지금 이재명과 김무성이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하늘은 트럼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바로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은 한동훈을 통해서 바로잡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트럼프가 한동훈을 만나는 것도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시간표대로 만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하늘의 목표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김무성과 이재명이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개헌을 하려고 하나 그것도 잘 되지 않을 것이고요. 호남 세력 박지원과 김어준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문재인을 심판하지 못하게 오히려 호남에서 김민석에게 몰표를 줘서 김민석 친노 세력이 친노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심판을 못하게 막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이렇게 보면 지금은 각 계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자기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김무성 배신 세력이 박지원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정치를 지난 20년 동안 망쳐왔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우파입니까? 우파가 아닙니다. 김무성이는 친중 세력이고요. 대한민국 좌파들은 중국의 손 아래 있는 것이고, 김무성도 우파가 아닙니다. 김무성은 그냥 우파 가면만 쓰고 있을 뿐이지 김무성은 친중 세력입니다. 친중 세력 하면은 대한민국 여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시제가 무엇입니까? 홍석현이가 주동해서 만든 것이 여시제 아닙니까? 말이 여시제지 일루 땡땡 세력이 여시제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김무성이나 박지원이나 그냥 좌파고요. 김무성이나 박지원이나 이재명이나 모두 친중 세력입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요? 중국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한동훈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빈 껍데기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겉으로 보이는 장동혁이나 나경원이나 이준석이나 조국이나 또 누구 있습니까? 안철수나 지금 저런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런 애는 그냥 흙껍데기예요. 흙껍데기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움직이고 민주당을 움직이고 친노 세력을 움직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친박 세력이죠. 친박 세력이 뭐 거의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에는 그 줄기가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우파죠. 이 우파의 움직임은 한동훈이가 진정한 우파를 지금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은 서바이벌 게임처럼 각 계파가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대한민국 하나쯤이야 트럼프가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최종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미국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으니까 여안구 저 산업통상부 교섭본부장까지 그냥 제거해 가면서 김무성 배신 세력과 손을 잡아가면서 자기 사법 리스크를 지금 해결하고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김무성도 지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겉으로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뒤로 이 국민의힘을 내세워서 장동혁을 또 다시 재활용하면서 안철수를 내세워서 한동훈을 막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과 손을 잡고 개헌을 띄워서 지금 개헌을 하고자 하는 것이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무성도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또한 반미 정치를 하면서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호남 박지원 또한 자기 세력들은 다 죽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문재인을 어떻게든 살려놔야만이 박지원이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김어준도 어떻게든 이 문재인을 살려놔야만이 허수아비로 잘 이용했으니까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이들을 또 이용해서 또다시 호남 세력들이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 한동훈을 밀어주고 있고 한동훈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가면은 한동훈은 트럼프를 만날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힘을 길러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트럼프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을 딱 지키고 한동훈을 선택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계파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바이벌 게임에서 여기에서 살아남을 진정한 우파는 바로 트럼프가 밀어주는 한동훈 우파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